네,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향후에 핵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김정은이 핵 능력을 신년사를 통해서 과시했는데 미국 측이 드디어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을 타격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앞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에 정보부서로부터 북핵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또 특히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신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북핵 문제 이것이 대문제에 있어서 좀 탑 10, 적어도 탑 5 정도 우선순위에 두겠다. 뭐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대립과 대결이 더욱더 격화될 것인지 아니면은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인지 분수령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트럼프 당선자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 기본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있어서 상당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올해는 북미 간의 대립과 대결보다도 대화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그런데 출범도 하기 전에 이 같은 반응을 내놨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먼저 분석의 관점에서 다른데 아마 트럼프 당선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중순경에 정보 당국으로부터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잖아요. 아마 그 브리핑에서 이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운운하고 있지만도 이것은 미 본토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정보를 획득했을 것이라 보여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거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그 메시지 이게 동시에 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그 관심의 뛰어넘어 가지고 오히려 더 강력한 압박 제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대화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 같은 반응을 들은 김정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지 궁금한데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볼까요? 아니면 도발을 저울질하게 될까요? 그 신년사에서 그 약간한 어떤 그 속내를 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어딘가 신년사에서 많은 걸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미국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남한 정권을 비롯해서 반통일 세력들을 부추기지 말라. 대결과 대결 그런 전쟁을 부추기지 말라. 그 연례적인 감투를 쓰고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 이런 거고요. 근데 거기서 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한 단어였어요. 그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마감 단계다. 이거 분명 미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거 마감 단계에서 하고 있으니 빨리 이제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우리랑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합의할 걸 뭔가 회담할 걸 바란다. 아마 이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또 그리고 북한도 이 협상, 이 낭떠러지 그런 벼랑 끝 전술에서는 그 세계적으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거죠. 이 낭떠러지식 협상가하고 다양한 전술을 펼치는 협상가하고 소위 한판을 좀 뜨자 이런 아마 의도로 지금 풀이됩니다. 네, 일단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도 강하게 불쾌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김은광 대표께서 그 이번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마감 단계 운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 북한의 국방 사업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 사업으로서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올해 이 미국을 겨냥해 가지고 반드시 발사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는 좀 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언어의 방점을 통해서 좀 달리 볼 수 있는데 저희
관점은 아마 이것은 뭐냐면 북한의 국방 사업이 상당히 이렇게 발전돼 있다. 저는 거기 중국이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미중 관계가 상당히 가는데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은 명확합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 첫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중국은 줄곧 이 북한과 미국 간에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는 북한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다. 북미 간에 빨리 서로가 원하는 거.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아닙니까? 네. 또 북한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원하는 비핵화 평화협정을 하나의 탭을 올려놓고 빨리 북미 간의 양자든 아니면 남북 미준이 참여하는 사자든 육자든 빨리 대화를 통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지금은 이제 이런 대화 와중에 어떻게 하냐 중국은 대국이잖아요. G2.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든 어떤 와중에서 북한이 소위 말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위반되는 다시 핵실험 이런 것은 위반되잖아요. 이럴 때는 한편으로는 압박 제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력들이 빨리 대화 협상해라. 이것이 중국의 메시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단 불쾌한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도요. 올해 한반도가 군사 충돌의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거 중국이 앞으로 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이제 저 교수님께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예. 중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구시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기간제 자매 신문이죠. 오늘호에 나온 글을 보면 2017년에 사실 서태평양 지역이 가장 군사적 어떤 전쟁 내지는 대결이 가장 무심한 지역이라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게 우리 한반도라고 했군요. 그 원인은 뭐냐? 미국이 북한을 이제 밀어붙이는 경우에 또 거기서 한미 군사 연습이라든지 또 기타 그보다 또 더 큰 이런 어떤 뭔가 액션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 전쟁 또는 아주 심각한 군사적 대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뭐 꼭 가학적인 평가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져야 될 이런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 뭐이겠습니까? 딱 북한하고 붙어 있는 어떤 그런 G2로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평화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중국이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네. 트럼프는 밀어붙입니다. 이거 중국이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 공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 북핵 문제의 책임을 놓고 공을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한동안 진행될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중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연초에 연말에 이제 북한이 애국 수반들이 어떤 신년 연합장으로 온 거 소개했는데 중국은 한참 뒤에 있고 붙이는 문제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미미한 아주 애매한 그 상황들이 있지만은 어떤 중국과 상관이 없이 이 큰 책임에서 어떤지 벗어나기 위한 이런 거기 것들을 우리 생각하십니다. 김 대표님이 좀 추가를 한다면은 예. 그 중국 언론 매체에서 한반도 군사 충돌 운운하는 이것은 세 가지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도인가요? 첫 번째로는 예. 한반도의 군사 충돌 이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대만 문제 또 그런 남중국 문제 이것을 부각되는 것을 잠재우려는 예. 그런 의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혹시 북핵 문제를 가지고 북미 간에 충돌하면 그 책임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북미 간에 있다. 이러한 명분 확보의 의도가 하나 있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한반도가 상당히 군사적 충돌 상황까지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고 주변 국가 모두가 이런 위기 상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뭐랄까 대화라든지 이런 하나의 중재자 역할에 좀 나와달라. 촉구의 메시지 이 네.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어찌됐건 이 냉랭한 기류가 뭐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앞서서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미중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역사적 경험을 사전에 삐져봤을 때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든 또는 대화든 예. 하나의 목소리로서 북한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오히려
북한이 미중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안정, 이 또 북한의 비핵화 이러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가 좀 더 서로 갈등보다도 협력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은 앞서서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 작년에 이어서 밝혔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언급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신년사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이제 감촉이 안 되는데 오히려 네. 작년에 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금년에는 이제 그 이야기보다는 아마 지금 우리 남한의 여러 가지로 이제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정치적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봐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대남 전략도 이제 구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번에는 총론적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적으로 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남북 정당 이런 연석회 남북 정당 그다음에 모든 단체들에 대해 연석회를 했는데요. 아마요 1월에 거의 조금 지나가지고 또 이제 조선노동당 북한의 전체 정당 사회단체 모여서 남조선의 국회를 비롯한 또 연석회를 아마 제안할 겁니다.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첫 공이 던져지겠죠. 네, 기대할 수 우리가 있겠죠. 참 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이미 뭐 그래도 핵 개발에 자신감이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해도 이를 뛰어넘어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거든요. 도발을 감행한다면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특히 핵과 관련해서는 예.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나 또 북한의 그 주장 이것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만 내리면은 2주 내에 핵실험 가능하다. 이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뭐 김정은의 생일 이른 시일 내에 다가오는데 이때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예. 가장 북한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한 시점이 4월 20일 전후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추정 예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북한이 지금은 이제 그 전쟁 소동 다시 말해서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은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3월달에 한미 키 리졸브 훈련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소위 4대 전략 자산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 규모의 이 군사 훈련한다 하면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 맞대응 무력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기를 언제 잡을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또 신사를 보면은 4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이것을 좀 더 나름대로 성대히 하겠다. 네. 이런 그 나름대로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4월 25일 이전인 4월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네. 대내적으로는 그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맞추는 촉보로서 네. 또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그 한미의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무력 시위로서 그렇다면 아마 4월 20일 전후 여기서 핵실험, 제6사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에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으로 출범하는 1월 20일 이전에도 네. 이 북한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때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들도 있던데요. 네, 그하고 연결시키기엔 예. 지금 너무 시간이 짧고요. 네. 다만 북한이 취하고 있는 어떤 내부적인 정보에 따르면 일단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민족 최대의 명 김일성, 김정일 이 세 사람이 어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기 네.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뭔가를 거대한 축포를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그 오바마 이 트럼프의 어떤 취임식하고 좀 연결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교수님 하시는 4월 25일 85도리 인민군장 85도리 있고 또 한 타임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로 금년 내것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출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남북관계 7.4 공동성명 45돌 된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했건만 이거 그럼 통일에 맞장구 치지 않으니 우리는 어차피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길로 나간다라고 하는 뭐 그런 숫자들이 나온 거 있거든요. 예. 한 세 타임 저는 이제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정세 다시 경량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든 가능성에 좀 철저히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